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일산 서구 국회의원 이영우입니다. 저는 국회에 오기 전에 카카오뱅크 대표를 했었고요. 그전에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 운용, 자본시장에 있었고 그 이전은 현대그룹에서도 근무해서 실물경제, 금융 다 두 가지를 해봤던 전문 경영인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옛날에 어떤 선도 케이스가 있냐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하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알아서 책임지게 하게 만들고 이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징벌적 배상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지 새로 하는 사람들이 좀 더 혁신적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혁신적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면 밑에 공정함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뭘 했을 때 새로운 기술 가져와서 했을 때 기술 탈취를 안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왜 창업을 안 하고 공무원을 다 하려고 하냐면 열심히 해봤자 잘못하면 뺏기니까 잘못해서 망하면 새로 쓸 수가 없으니까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제 풍토를 만드는데 제가 기업하면서 금융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거에 저는 정치를 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거 개시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디스커버리제도 재판을 하려면 서로 자료가 다르잖아요. 판사가 명령을 합니다. 재판에 사용될 자료를 다 공개해라 지금부터. 자료를 공개 안 하고 숨겼잖아요. 숨기면 패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버립니다. 피차 싸울 때 카드 있잖아요. 똑같은 카드 7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얘는 조카를 하나 가지고 있고 밑에 숨기고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타짜처럼 되겠죠? 사실 그 디스커버리라든지 소송 제도가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소송을 하다 보면 내가 숨긴 카드 조카들 야 이거 너 몰랐지 탁 내는 순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이사회 멤버가 보통 8명,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감사위원이 외부인. 감사위원 자체가 보면 경영진의 경영을 견제하고 대주주의 일방적인 것을 견제하는 입장인데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경영권이 위협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보의 유출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회에서는 상근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외국인 임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디자인 총괄 사장은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킬 수 있느냐. 회사 내에서 정보를 유출하는 건 다 차단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걸 외부에 유출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게 다 부정경쟁방지법, 사기죄 모든 게 다 걸려가지고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렇게 경영권에 위협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수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다만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뭐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안들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그 논의는 이제 정무위가 열리면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또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은 될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요번에 아주 적절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LG화학을 배터리 분사할 때 100% 물적 자회사를 분할을 하기 때문에 100% 자회사가 되거든요. LG 이제 배터리 회사에서 솔루션이죠. 에너지 솔루션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 게 제가 LG화학 주주인데 주주면 그 회사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임원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저는 어떤 이의제기를 할 방법이 없어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만 난 LG화학 주식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소액주주라든지 이런 데 많이 반발을 했던 거는 그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내 권한을 침해당한다. 침해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고쳐라. 그 수정을 해달라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한진칼 같은 회사, 지주회사의 주주인데 대한항공에서 뭔 행위를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사회적 물을 일으키고 과징금을 많이 먹게 됐을 때 저는 그 지주회사의 주주로서 자회사를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라. 당신네들이 관리 감독을 못해서 내가 직접 소송을 건다. 그렇게 해줘야지만 이 스스로가 감독이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 소송제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 버립니다. 빨리 고쳐지는데 우리는 한번 하는데 한 3년, 5년 걸리고 나면 일 다 끝나고 회사 어떻게 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주변 제도를 정비하는 거가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추격형 경제였거든요. 벤치마킹을 하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방역을 보면 어떻죠? 우리나라 최선도에 서 있잖아요.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높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 이해관계자들, 이사회가 회의를 통해서 다중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해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IMF 직후에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를 확대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걸 하면 어떡하냐 했거든요. 집에 누가 암 환자가 생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집안이 흔들렸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 당시 어려운 시기에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누구 한 사람이 굉장히 크게 치매라든지 암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는 건 저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일은 지금 하나씩 해 들어가야지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지난 2013년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때부터 많이 논의돼 왔고 이번에 나온 정부안은 몇 가지 안이 좀 완화된 안입니다. 차근차근 하나만 이렇게 해 들어가자. 그런 입장인 거죠. 기업이 혁신하는 것은 한 사람의 뛰어난 아이디어도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검증을 해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단지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팀 쿡이 왔을 때 혁신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팀 쿡은 전문 경영인이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걸 이건 내가 맞아, 내가 가자고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혁신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카카오뱅크에 있을 때 카카오뱅크는 IT 회사하고 금융 사람이 결합돼 있잖아요. 야, 이게 맞아 해가지고 IT로 해서도 문제였을 거고요. 금융이 맞아 이래가지고 금융으로만 해서도 문제였을 겁니다.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금융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ICT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문제를 제기해보고 다른 게 있었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씩 이제 프로세스를 단축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혁신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쪽이 만나서 이중결합이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방법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과정에 혁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독재를 하면 의사결정은 굉장히 빠르죠.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주의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더디고. 그러나 그게 나중에 리스크가 훨씬 적게 나오죠. 그 차이하고 유사할 겁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주주는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다, 그 회사의 한 주의 가치는 주인이거든요.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인데 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매각을 하거나 할 때 나한테 알려주고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수주 동의제, 실제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우에 많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을 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겠냐? 그렇게 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고, 나 좀 싫은데 이거 좀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이유가 뭔지. 이런 과정이거든요.
사실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의결권이 없는 거거든요. 회사를 분할을 하면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돼요.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30% 주주고 내가 5% 주주면 두 개를 차별하지 말고 이걸 분할할 때 동일하게 분할해가지고 동일한 가치를 해라. 의무매수 조항 같은 게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KB증권이 현대증권 인수할 때도 자신들의 경영권 프리미엄 해가지고 뭐 몇만 원 했다가 그걸 공개 매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럼 과연 나는 이렇게 차별을 하고 대주주만 그렇게 프리미엄을 준다면 과연 그런 시장에 자본시장은 일반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데잖아요. 참여할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 참여해야지만 이른바 동학개미든 해가지고 자본 조달이 될 거고 그 시장이 발전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주주를 초대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주주를 대접을 안 하면 그 시장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그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은 그 주주만의 것이 아니고 계약자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자산을 운용을 하는 데서 한쪽에 너무 집중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주식에. 이 생보사는 한 10년, 20년의 자산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사람의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10년, 20년 뒤에 그게 어떤 형상이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15년 전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 15년 전 같으면 애플이 나오기 직전 같은 게 노키아는 세계에서 최대의 이동통신 회사였거든요. 근데 애플이 나옴에 따라 가지고 흔적도 없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회사에 있어 가지고는 자산 운용 규정이 전부 분산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 바로 IMF 위기 때 그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한쪽에 너무 자산을 포트폴리오 집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금융자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보험만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산 규정을 보면 분자하고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일반 자산할 때는 시가로 평가하고요. 계열사 주식만 액면가로 표시하는 거. 비율 규제할 때 분자 분모를 다른 기준을 갖다 대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게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아직까지 약 20년 지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IFRS 17이라고 해서 그걸 도입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그 중요하게 보는 게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크하고 리스크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시가 평가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이제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처음에 정무위 처음 열렸을 전체 회의에서도 이제 금융위원장한테 물어봤을 때 시가 평가가 원칙이었다. 막상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있기 때문에 또 그쪽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사실 보면 그 지분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유예 기간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발의한 안은 5년이고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는 건 5년 플러스 2년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안입니다. 그럼 그게 과연 시장에 소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삼성그룹도 스스로 이제 지배구조를 어떻게 재편할까? 같이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부터 논의를 한다면 이번 국회 아니면 내년이라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